위증교사 사건은 이제 25일 있을 선고 1심 선고가 위증교사 사건이죠. 이건 2023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 요청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사법부가 법정 구속을 해도 별도로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일단 헌법 제44조를 네. 근거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헌법 제44조의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기 국회 기간 중입니다. 또 제2항에서 이미 회기 전에 체포가 되었더라도 네. 그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법으로도 그 지금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23년도 9월 얘기하시는데요. 네. 23년도 9월이면 21대 국회입니다. 지금 22대 국회입니다. 뭐 당에서도 그런 그 보전금을 다시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응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만큼은 좀 확실히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김준욱 대변인님. 당 차원의 대응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일단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만약에 앞으로 대법까지 확정이 된다 그러면 단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그 운명뿐만 아니라 당도 434억이라는 그렇죠. 거액을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그 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그동안의 대응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변호인들을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했지만 네. 이제부터는 당이 본격적으로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당 차원의 되었다.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네.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네. 당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걸 포함해서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향후 대응 방침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은 이게 만약에 2심, 3심까지 확정이 된다면 당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이 당 차원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2심과 3심이 언제 그럼 확정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재명 선거법 유죄 조희대 강조한 633을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다라는 겁니다. 633이 뭐냐? 1심은 6개월, 2심, 3심 각각 3개월씩 안에 끝내야 됩니다라고 대법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준을 따르면 1심 끝났고요. 2심, 3심, 이제 3심까지 따져도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대법원 확정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사실 1심 선고 난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실의 법정은 2번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좀 계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의 법정 2심, 3심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예정대로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박균택 법률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처음에 유죄를 전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유죄를 전제로 한 논의는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김준욱 대변인님. 1심이 지금 나왔는데 징역형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확정이 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요.
이 대선 출마 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전혀 어제 아니다. 우리 김윤덕 사무총장께서도 네. 아마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전혀 리더십의 교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1심 선고에서 그 약간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 최종적인 그 대법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런 것이 당내에 굉장히 강한 기류이기 때문에 네. 지금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왔다, 인정됐다고 해서 당이 지금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2심, 3심에서 얼마든지 다른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적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지금 당내의 주요 그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시로 한 이 대선의 가도는 그대로 좀 진행을 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대선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염두에 좀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김기영 대변인님. 1심에서 징역형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다. 네, 제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뭐 기억과 감정의 문제로 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벌금형으로 내려가려면 감경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경 요소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징역형이 유지될 거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강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법의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3심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윤미향 전 의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무효 판결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4년 임기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코미디인 거죠. 결국은 재판을 했지만 재판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공직선거법은 1년 아닙니까? 633. 근데 네. 1심도 2년 2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은 아닙니다. 1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퉜기 때문에 2심도 네. 저는 3개월 내에 나오고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법적 적용에 문제가 없다면 결과는 나올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는 25일 위증교사입니다. 위증교사는 30분짜리 녹취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듣기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판사가 위증교사는 일정 부분 소명이 된다 얘기했고 무엇보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부분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했어요. 이미 확보된 게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확보된 걸 가지고 이제 차분하게 재판부가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김기영 대변인님 말씀은 지금 있는 1심 선고가 이미 나온 선거법 위반도 그렇지만 사실 이것도 뭐 2심, 3심 가서 100만 원 미만이나 뭐 무죄로 떨어질 가능성은 나는 제로라고 본다.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민주당에 있을걸요?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오늘 만평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지금 여기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인데 일단 선거법 징역형 집유해서 하나의 허들을 부시고 지금 왔죠.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앞에 또 하나의 허들 위증교사 있고요. 그 뒤에 허들 대북송금이 있고요. 그 뒤에 허들 대장동 허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네. 제목이 불신의 언덕입니다. 불신의 언덕, 언덕에 허들이 지금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부시고 지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준욱 대변인님, 아까 뭐 무죄 혹은 100만 원 미만 제로라고 봅니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일단 다리가 깁스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허들 넘을 수 있겠어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만평은. 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1심에서 그 선거법의 징역형이 나왔다고 해서 좀 거기서 뭐 그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모든 그 성공에는
그 과정 속에서 역경을 어떻게 딛고 넘어가느냐 하는 것에 그 성공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난 주말에도 확고하게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은 그 우리 당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해서 그럼 포기하느냐 아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허들을 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민주당 다 한마음으로 똘똘 뭐 뭉쳐서 갈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허들에 대해서 위증교사, 대북송금 백현동, 이재명 남은 재판도 짙은 그늘이라고 지금 나왔어요. 남아있는 다른 재판들도 쉽진 않아 보인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더불어서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여당 이재명 25일엔 법정 구속 걱정해야 수위 높여 총공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법정 구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일엔 이럴 수도 있어요. 누가? 한동훈 대표가 SNS에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은 SNS를 올렸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위증교사 사건은 이제 25일 있을 선고, 1심 선고가 위증교사 사건이죠. 이건 2023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 요청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사법부가 법정 구속을 해도 별도로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또 다른 SNS 하나 더 올린 게 뭐라고 돼 있느냐. 15일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거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건데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흔한 재판이고 때문에 법리로 따지면 통상적인 결과, 뭔가 지금 중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중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법정 구속이 돼도 따로 뭐 국회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까지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김준욱 대변인님, 물론 국민의힘 공격성 발언이긴 합니다만 법정 구속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정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헌법 제44조를 네. 근거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헌법 제44조의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기 국회 기간 중입니다. 또 제2항에서 이미 회기 전에 체포가 되었더라도 네. 그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법으로도 그 지금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23년도 9월 얘기하시는데요. 네. 23년도 9월이면 21대 국회입니다. 지금 22대 국회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동의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바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해석을 다시 받아봐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무슨 한 번 받았으니까 만병통치약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정갈 보도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법정 구속을 얘기하고 하지만 법정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라고 사실 더 단언을 하셨어요. 아까 이재명 대표의 2심, 3심에서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김희중 대변인께서 제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법정 구속은 없다. 극과 극으로 맞물릴 수 없는 양극을 지금 두 분이 지금 달리고 계시는 건데 지금 김준욱 대변인께서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 말대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없지만 설호 그렇다고 해도 이건 다시 판단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기영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법적인 얘기를 하면서 네.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다.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요. 저도 법정 구속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상적인 판단을 했을 때 법정 구속까지 했을 때 과도한 정치적인 해석이 잇따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3년을 구형했는데 네. 저는 1년 6개월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자꾸 검찰이 뭐 고무줄 잣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구형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그 양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가중적인 요소를 보고 그에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이 위증교사로 인해서 이익을 받고 네. 유죄가 될 가능성에서 무죄를 받았고요. 또 30분 녹취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위증교사를 받은 사람 자체가 자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보다 더 딱 떨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통상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는 1년 6개월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